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신의 한수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월급 주고 또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늦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 제일 기분 좋은 게 월급날이죠. 예, 신의 한수 직원들이 한 11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가정살림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이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들 굉장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참패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말이죠. 청와대 반기를 들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소식과 또 오세훈 시장이요. 와, 어제 방송을 제가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이 광장 지금 다시 재조성하는데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 근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야, 오세훈 시장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 이거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여튼 때만 되면은 보도블록 멀쩡한 거 파헤치고 말이죠. 쓸데없이 공사해갖고 국민들 세금 없애버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오늘 많이 전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추천 빡,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신튜브 구독, 신의 한수 구독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예, 그리고 수개표 운동, 전자개표기 반대 운동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식 전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권 도전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당의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용인 의원은 회의 시작 앞에서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면서 우리 당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의 원인을 두고 100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민생을 소홀히 했다. 아, 정확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더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젊은 초선 의원들이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는 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등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 이 국회의원들은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갖은 특혜를 누리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땐 사람도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 총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 중진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폭망하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은 망했어요, 여러분들. 수도권. 그 다음에 TK, PK 당연히 안 될 거죠. 호남의 초선 의원들은 눈치 보면서 난 더 해먹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수도권은 이제 싹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는요, 수도권 아주 우리가 대승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와 시민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너무 수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초선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하여튼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자들도 말이죠.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배신할지 모른다 이거죠. 자, 초선 의원들 가운데 20, 30대 청년 의원들 5명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도 위원장에게 비대위가 짧은 기간 운영되지만 앞으로 한 달간 어떤 문제를 성찰하고 바꿔야 하는지 목록과 계획은 정리하고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뭐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얘네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 보면 결국 문재인까지 배신하고 배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네. 자, 제목은 탄핵으로 당했지만 제목은 탄핵으로 달았지만 사실 탄핵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문재인은 거의 탄핵당한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비판받을 상황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이 지금 말이죠. 대선도 어려워졌어요. 지방선거도 어려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총선은 바로 바람이 붑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앞으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쟤네들이 180석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다 민주당이 져야 돼요. 국정 운영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욕먹는 거고 또 협조한다면은 또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반발할 것이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3년간 정말 절치부심해서 잘 이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하면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또 이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닥을 쳤어요. 예. 주식으로 따지면 바닥을 쳤는데 이제 상승해야 됩니다. 더 땅바닥 파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 2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바닥을 칩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늘 소식 전할게. 자, 오세훈 시장의 소식이 아주 좋아요. 예, 오세훈 시장 소식이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달라진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오세훈 박원순 지우기 뭐 제목은 그렇지만 박원순 지우기가 아니라 정상화예요. 정상화. 800억 광화문 광장 사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오세훈 시장 강력하게 지금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박원순 지우기 800억 광화문 광장 사업 중단한다. 예. 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시정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리한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사업을 비롯해 미니 태양광 사업, 시민 참여, 농업 사업, 이거 뭐야? 도시 농업 사업은 박원순이가 시청 광장 앞에다가 벼농사 진다고 꼴값 떨다 망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박원순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오 시장이 공언했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업무 복귀도 추진된다. 즉 박원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밝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서정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사회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셀 뿐더러 공사 이전에 광화문 광장을 만든 장본인이 오 시장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비판한 사안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잘 돼 있습니다. 예, 뭐 교통도 뭐 가끔씩 통제가 되지만 뭐 교통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광장의 모습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다만 오 시장이 했지만 이건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또 다시 그걸 허물고 광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맨날 뭐 시장 바뀌면 때려부셔요. 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주한 미 대사관 앞 도로를 넓히고 서쪽 차로는 보행도로를 조성한 뒤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서쪽 차로가 폐쇄되고 시는 5월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러나 재구조화 사업을 분명히 반대해오던 오 시장이 서울시의 새로운 사령탑이 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뭐 이제 진행된 거는 일부분 마무리하고 원래 이제 규모대로 살려가는 거죠.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돈도 못 벌고 예, 세금은 많아지고 근데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비판을 한 건데 딱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다만 공사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일부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사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는 오 시장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한편으로 시정 운영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관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잘못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 일정은 일시 중단한 뒤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대시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전 상황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그전 모습 그대로 살리면서 조금 해놓은 건 놔두고 이제 중단된다는 거죠. 중단해야죠 당연히. 예. 자, 오 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정책 공약 답변서를 통해 폐기를 공언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태양광으로 발전해봐야 뭘 쓴다는 거야 도대체. 시민수기 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박 전 시장이 역점 두고 한 사업도 향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다 시민수기 예산제, 서울민주주의 이거 좌파들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 세금으로 좌파들 일자리 만들고 돈 주는 건데 이거 정리를 해야죠. 또 오 시장이 지난 7일 당선 소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전날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서 당선 연설 때 그동안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면서 잊지 말고 살펴줘라.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새로 벌일 오세훈 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추진될 정책으로 1인 가구가 꼽힌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에 불안정, 방범, 치안 등 안전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 고립 등 1인 가구가 겪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1호로 내놓았습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좀 지원하겠다. 사실 1인 가구 혼자 살다 보면 고독사도 있고 또 여성이 살다 보면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이제 범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 도시의 슬럼화를 해결해 주겠다. 아주 좋은 정책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요. 다만 오 시장이 1인 가구에 대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한데 아마 협조받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의석이 110석 가운데 101석이에요.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설 텐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예. 근데 저는요. 오 시장이 1년 동안 뭘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폐청산해야 돼. 적폐청산. 곳곳에 숨어있는 잘못된 것들 바로 잡으면서 가야지. 뭐 시에서 협조받아갖고 뭐 예산 들어가는 일 하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요. 당연히. 말만 많이 나오고. 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 시장이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예. 지금 광장 800억 들어가는 거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이고 곳곳에다가 예산 낭비하고 있고 이거 나 맞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거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준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가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자들 심판하지 않겠어요? 저는 당연히 심판해야 되겠고 내년 선거에 오 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K 방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오 시장이 이 정부 시책 따르지 않겠다. 예. 지금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K 방역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또 힘들어합니까? 예. 업종별로 달라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6시에 나와서 10시까지 4시간 일하면요. 아르바이트비도 안 나오고 월세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겠다. 예. K방역 정부 지침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 시장이 정부와 각을 빡 세우면서 예. 소신대로 나가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거 있죠? 바로 김어준 문제입니다. 김어준. 예. 자, 김어준 문제인데 김어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심하게 건드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교통방송만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방송하고 있고 그것도 중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게 이제 독립법인으로 바뀌었고 서울시 예산을 갖다 끌어쓰고 있는데 또 게다가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구조도 마음대로 서울시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김어준 계속해 이렇게 좀 불만 갖지 마시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김어준이 엑스맨이다. 예. 이번 선거의 1등 공신이다. 고민정의하고 1등 공신이다 이거예요. 김어준은 고사작전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김어준 책임론 제기한 논객들. 근데 끌려다니다 여당 망했다. 자유행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어준을 버리고 있어요. 예, 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 책임론 제기한 논객들. 끌려다닌 여당 자해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어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이 생태탕 전국으로 전락하는 데는 김어준의 역할이 컸다 이거죠. 예. 김어준이 아시겠지만 자기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오 당선인이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석하면서 인근에서 생태탕 식당을 방문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오 당선인이 해당 부지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한 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폭망했어요. 그러나 생태탕 논란과 관련돼 생태탕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작 오 후보가 셀프 특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증발하고 선거 역시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의 패착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김어준이 움직이면 민주당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박영선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선거대책위원장이 누구냐. 김어준 아니냐. 김어준하고 함께 가다 나중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생태탕으로 갔다 나중에는 페라가모 신발로 가면서 완전히 선거가 희화화됐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김어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계속 꼴값 떨면요. 대선에서도 유리하다. 굳이 저렇게 난리치고 억지로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문제 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통방송 하게 돼 있는데 정치방송하고 정치방송도 왜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당 편에서만 하냐. 김어준이 그래요. 오세훈 시장 인터뷰 그쪽에서 우리를 외면했다. 외면할 만하죠. 거기 나가서 해명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김어준이가 조롱하려고 한 거지. 자, 그래서 진중권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김어준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진중권은 8일 한 강연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 대한 페레가모 생태탕 음모론에 계속 끌려다녔다. 김어준이 제기한 거에 끌려다녔다. 이 얘기는 맞아요. 이어 대중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더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게 민주당이고 김어준이다. 근데 진중권 너도 마찬가지지. 솔직히 과거에 탄핵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돈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쟤네들이 우파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우리는 진짜를 얘기하니까 자기네들 돈벌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기네들 돈벌이 못하게 하니까 자꾸 가짜뉴스로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예. 우린 진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중권이는 민주당은 조작하고 공작하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실을 보면 민심이 떠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 지금 미쳤어요, 민주당은. 예. 자, 유창선 이 사람도 좌파죠. 시사평론가 유창선도 김 씨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먹방, 마지막 방송이기, 먹방이랬네. 죄송합니다.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뜻을 모욕하는 상식밖의 모습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좌파들도. 그러면서 시민들의 뜻이라면 뜻이 어떤 것인지 4.7 선거 결과로 생생하게 나타났다면서 김어준이라는 스피커에 의존해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사실을 이번에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국에서 김어준이 편파 방송으로 활약한들 결집하는 팬덤보다 등 돌리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김어준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자행이다. 자행이. 좋네. 그쵸. 자행이에요. 자행이. 김어준이 계속하면. 그래서 굳이 김어준 방송 자른다고 제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굳이 그 자리 들어가겠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김어준이 방송 계속하면 자행이 자행이. 그냥 걔네들끼리 모여서 보라 그래. 그리고 돈 쓰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김어준이는요. 지금 출연료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할 일은 자 봐라. 얘네들이 지금 교통방송한다고 정치방송하면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 근데 편파방송에 400억인데 그중에서 김어준의 출연료가 이만큼이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출연료가. 자,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부터 박영선 대 오세훈이 아니라 김어준 대 오세훈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다. 2021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뽑는 선거의 최대 쟁점이 생태탕이 되어버린 현실은 그로테스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좌파들도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으니 참 김어준 입장이 아주 웃기게 돼버렸어요. 김어준 그동안 잘해먹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좌파들도 김어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진중권이가 저렇게 나가게 된 이유, 자기 진영을 비난하게 된 이유도 김어준 그 일당들, 문파 일당들이 방송과 언론 그리고 좋은 자리는 다 장악했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싸워왔던, 그 전에 그래도 투쟁해왔던 사람들이 밀려났어요. 지금 이 언론들이 왜 저렇게 반발하냐, 민주당과 청와대에. 사실 언론을 도와주는 건 광고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독립신문, 인터넷신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좌파들 몇몇 알아요. 연락을 좀 해봅니다. 취재차.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굶고 있대. 힘들대 자기네. 안 도와준대. 그럼 누구 도와주냐? 김어준 같은 자들만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좌파 인터넷 언론들 또 좌파 언론인들도 불만이 많은 거야.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 뭔가 자기네도 꿀빨 일 생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도 없는 거야. 김어준이 싹 가져가 버린 거야. 김어준한테 다 아부를 떨어야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김어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높아져서 이제 폭발할 겁니다. 예. 결국은 말이죠. 문재인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기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거. 근데 더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망할 거예요. 결국은 좌파들이 문재인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좌파들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돈 밝힙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오히려 이 권력과 돈에 아주 집착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강남 좌파가 괜히 나왔겠어요. 이번에 민주당 하는 꼴 보세요. 예. 법안 만들어 놓고 임대차 3법 만들기 전에 지네들 다 임대료 올리잖아. 이것도 국민들이 화났잖아. 예? 근데 좌파 시민운동가들, 좌파 언론인들, 정권 바뀌었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요, 문재인은요,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당할 것 같아.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K방역 지침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데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쭉 달려와 갖고 아우 너무 빨리 그냥 왔네. 여러분들과 소통도 안 했어. 자, 여러분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제가 가슴에다가 수개표 달고 있는데 전자개표 반대 이거 달고 있는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밑에 영상에 들어가면은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마스크 그리고 스티커, 예, 스티커, 마스크 스티커 배지 이렇게 배송하는데 3,000원에 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3,000원에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 우편함 열어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고급 스티커예요. 물에도 젖지 않는. 그래서 제가 컵에다 붙여서 계속 닦아 쓰는데도 멀쩡하잖아. 예. 이 스티커 그리고 시중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는 국산 마스크까지 이렇게 수개표 마스크를 드리니까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코로나 문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주말이니까 이제 나가기 전에 신튜브 좀 보시고 또 오늘 붉은 보내시나? 예. 자, 젊은 층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하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젊은 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잘못될 확률이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될 확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맞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예, 저는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해서 젊은 층은 개인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치명적 혈전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제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교수는 유럽에서 10만에서 2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이 발생했고 그 빈도로 따지면 국내에도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전은 60세 미만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60세 미만 여성에게. 전 교수는 60세 이상에서도 혈전이 분명히 있겠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더 이익이 크다면서 다만 원한다면 맞으라는 것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에 경고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 접종자도 구체적 부작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경고 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해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 교수는 국내에선 2분기에 1,200만 명 백신을 맞기로 돼 있는데 수급 자체가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으로 접종이 보류되고 접종 동의율도 떨어지면서 2분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이어 2분기에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기보다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좋은 백신을 하반기에 계약된 물량보다 더 많이 들여와서 100만 명씩만 접종하면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가정에 구매해 진단하도록 하면 이것이 더 사망률을 낮춘다. 사망률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를 주사하면서 입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 시장이 얘기했어요. 예. 진단 키트 이거 서울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진단 키트. 왜 해외에서는 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는 그거를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오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K 방역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아시겠지만 집에다가 진단 키트를 놓고 내가 몸살이네 맞아보면 코로나네 그럼 안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이 문재인 정권이.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전 국민한테 진단키트를 다 나눠주고 다 맞춰보는 거야. 나 이 코로나네. 그럼 집에서 안 나가든지 아니면은 접촉을 제한하고 또 아니면 수용시설로, 저는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수용시설로 자기가 찾아서 연락해서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전파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좀 안심이 될 텐데 왜 1인용 진단키트를 나눠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 진단키트가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외로는 수출하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걸 안 뿌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기 방역을 하고 있어요. 사기 방역. 여러분들. 그리고 백신도 왜 수급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어제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인가요? 화이자인가? 화이자구나. 화이자를 갖다가 회사 측에서 수급을 대량으로 하면 빨리빨리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굳이 300만 명분, 굳이 300만 명분만 얘기하고 더 늘리지 않아갖고 그나마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위권이에요.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 접종률이 100위권. 아프리카 수준. 그리고 검사율도 100위권. 아프리카 수준. K 방역은 정말 국민들을 죽이는 킬 방역이 아닌가. 빨리 백신을 수급해서 맞췄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계가 모자라요, 지금. 원료가 모자라 갖고 지금 수급도 이제 2분기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럼 진단 키트라도 빨리 돌려서 이 전파를 더 막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정부 방역 지침 안 따르고 탄력적으로 국민들 생계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오세훈 시장 바뀌고 난 뒤에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대선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보니까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이가 11군데를 이겼어요. 11군데.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수개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대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 우리 이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계속 들어오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데, 낮에. 아이고. 이거 13,000명. 저는 금방 한 30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니까 참, 제가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지금 시청자 활동을 볼 수가 없어요. 방송하다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인데 읽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하여튼 우리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문재인은 탄핵당할 겁니다. 왜? 국민이 탄핵할 거니까. 민주당 지금 폭망하고 갈등하고 있고요. 김어준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더 난리칠 겁니다. 그거 우리 즐기면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교통방송 우리가 보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냥 교통방송은 문바들만 보라고 하고 우리는 유튜브 보고 또 정상적인 언론 보면서 대선을 차분히 준비하면 승리하는 길로 분명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할 게 있는데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이구나.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이렇게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이 나와서 지금 오늘 배송돼서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오늘 받으신 분도 혹시 채팅창 보고 싶네.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받으신 분들 오늘 배송이 그래도 일찍 해갖고 저희가 한 200분 정도는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도착을 할 겁니다. 일부는. 그리고 내일 도착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 50장. 그래갖고 저희가 수개표 운동으로 지금 캠페인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아직도 보니까 입금 600세트 준비했는데 입금을 100여 분이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뭐 놔두고, 자,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마스크, 50장. 여기 50장 들어가 있죠. KF 국산 마스크예요. 50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머그컵 드립니다. 머그컵. 이렇게 머그컵. 그리고 스티커 3장. 그리고 마스크 1장.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5개, 10개. 이렇게 다 포함해서 배송비 포함
28,000원에 드리는데 100여 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100여 분 정도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요, 여러분들 요렇게 붙여서 달면 돼요. 이렇게 마스크에다. 요 마스크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어져서 아주 가볍고 좋아요. KF94 마스크지만 국산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딱 붙이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 50장, 예, 50장 드립니다. 50장. 사실 시중에서 이거 약국에서 1,000원, 1,500원 팔잖아요. 한 장에 KF94. 여기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0분만 선착순으로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010-5572-2283이고요. 그리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머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링크에 가서 신청하시고 제출 꼭 눌러주세요. 제출을. 자, 여기 링크 100분만 신청받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네. 링크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다반 뉴스 이제 잠시 후에 준비되는데 여러분들 다반 뉴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길로 갑시다. 문재인 탄핵 감사합니다.